네,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명예교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지각하셨습니다. 예, 30분. 저 12 무슨 저 톡샤로 2시를 해가지고 네. 중간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3시에 나왔거든요.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달 한 번씩. 굉장히 기다렸는데 예. 매달 한 번씩 하겠습니다. 1월달. 이제 매달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게 약속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매달 한 번씩 두 번째 수요일 날 네. 4시에 오는 걸로. 두 번째 지각 안 수요일 하고. 날 예, 지각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알겠습니다. 좀 성실한 자세로 예, 예. 임해 주시기 그럼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오늘 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고요. 지금 뭐 좋아요도 많이 지금 눌러주셨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 한 얼마 만에 오셨죠? 한 6개월 된 것 같죠? 6개월 6개월 됐죠?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금년 여름에 한 번 예, 오셨고. 예, 6개월 됐어. 그래 됐어. 네. 저도 뭐 바빠가지고. 예, 새 각오로 예. 예. 한번 좀 세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매달 좀 한 번씩.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죠. 예, 예. 오늘 30분 늘었습니다만은 오늘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고, 뭐 제목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폭주하는 김건희라는 욕망의 전차. 지금 미국 작가가 쓴 건데, 그, 뉴올랜즈의 어떤 여성의 그, 행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비극에 빠진 그런 거 이제, 극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우리가 제목 붙인 이유가, 네. 그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김 여사.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누굽니까? 최 목사입니까? 예. 최재형 목사입니까? 그걸 만났다가, 그게 함정부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오고 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품 받았니 어땠는지. 예. 그 근본적으로 우리 이천 교수님은 예. 벌써 2, 3년 됐죠. 김건희 여사 네. 자꾸 다룬 게 제가. 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12년 차 아닙니까? 12년 차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공통점이 그 지도자 중에서 그 죄락해가 모으는 리더십이 있고 네. 소비형이 있습니다. 컨슈머리티 리더십이라거든요. 아. 돈이 있으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카드니 있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죠. 리더가. 문재인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아. 빚 때문에 지더라도 막 쓰는 스타일. 근데 지금 보면 이 김건희 여사가 제가 우리 전에 50대 초반이거든요. 예. 51살. 예. 그게 이제 45에서 55 요 세대가 90학번 세대인데 아하. 냉장고하고 자동차가 어렸을 때 있으면서 그 배고픔을 잊어버린 그런 세대에서 귀염반이 세대예요. 90 세대가. 아, 전혀 궁핍을 경험하지 않은. 예. 그래서 저희 집 사람들 보면은 남편 카드를 저축을 안 하고 다 쓴다 그래요. 어떤 가정주부인데 50대인데 초반인데.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할 수 없지만은 고생을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는 고생한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기염바지를 해가지고 자가용에다 냉장고를 해가지고 풍요 속에서 88 올림픽 이후로 그 세대의 대표적인 것이 그 50대 초반인 네. 김건희 여사가 대표되는 거거든요. 아. 김정숙 여사라 하더라도 경희대학에서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문재인하고는. 예. 첫사랑을 순정의 그 사랑으로 해가지고 첫사랑이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숙 여사랑. 네. 근데 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은 그 만남이 이런 것이 이 참 이렇게 순탄한 거 순정이가 아니고 이리저리 만나다가 이렇게 치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파이널 골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억지로. 파이널 골로. 이것저것 다 맛보고. 이 여성, 저 여성, 이 남성, 저 남성. 쓴맛, 단맛, 구린맛 다 보고 마지막 어거지로 하든지 어든지 이렇게 궁합이 됐는데. 이야. 공통점이 뭐냐면은 돈이 있으면은 남편 술이라든가 여자는 뭐 화장품이든지 어쨌든 소비형이라는데 이 국민들이 죽을 맛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강한 것이 결국 관광외교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외교냐, 무슨 외교냐, 순방외교냐, 관광외교냐. 그게 이제 비아장거리냐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요. 지금 7번 나갔거든요. 13번. 나갔는데. 금년에 13번 나갔죠. 총 합치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김정숙 여사보다 더한 거예요. 더하면 됐지.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자기 그 조직 있잖아요. 네. 사조직은 아닌데. 그거 무슨 뭐 인테리어 그런 거 있어가지고 자기 일정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김정숙 여사는 그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치라든가 이런 자기 그 사조직. 사치면 또 나은데. 또 밑에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쫄병들. 그런 그 인맥의 또 간섭. 이런 것이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김정숙 카풀보다 네. 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럼 이것이 여론의 지지도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4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에서 35 더 하는 것이 결국은 김 여사가 까먹는 그게 커다란 이야기라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미 지금 김 여사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보고. 그렇죠. 시한폭탄으로 보고. 시한폭탄을 보고 언제 있죠. 터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휴루탄 터졌는데 네. 나중에 또 하나만 터지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내년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네. 막 하면 우리나라도 민비가 그렇지만 프랑스 혁명의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의 원인 제공한 여자의 왕후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니까 파티 좋아하고 돈 물수 쓰고 궁정에 돈. 그다음에 이제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보석을 하나 비싼 거 갖다 주면 네. 밤에 한 콘 가능하다. 소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 목걸이 사건이 터져요. 목걸이 사건. 목걸이 사건. 귀족이 그 왕후에게 귀한 목걸이를 하나 주면은 하룻밤은 원샷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들이 빵값 폭등하는데 빵값 폭등한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뒤에 원인인데 매점 매석한 귀족 뒤에서 배후 조정한다 뭔다 해가지고 악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세유 그 감옥에서 폭발하는 데는 그 왕후 마리 앙뚜아네트 때려 죽이라. 그럼 구호가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 혁명의 도화선이에요, 그게. 그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아끼고 긍금절약하면서 남편이 좀 가면 여보 당신이 이번에 내가 안 가 좀 나도 쉬어야 되겠다. 집에 개도 10마리 밥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관리할 사람들이 내 고아원이도 있고 불우아동들이 많잖아요. 노인도 독거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많고. 네. 저 노인들이 병원도 많잖아요. 나는 안에서 노인들이라든가 고아원들 돌볼 테니까 당신 뭐 내가 가서 혼자서 좀 가라. 국가 예산도 좀 아끼겸.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4번 가면 14번 다 따라댕겨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좀 혼자 가면 안 되나? 왜냐하면 혼자 가서 바쁘게 올 때는 혼자 가야 돼요. 여자들 가면은 아무래도 에스코트는 뭐니 비용도 그렇고 이 거창스럽게 화장실다 시간도 걸리고 거창스럽게 많아요. 에스코트도 그렇고 호의도 경호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 원사들 보면요. 10번 해외여행 가는데 10번 다 안 따라다닙니다. 솔직히 보면요. 급하면은 한 번 반 정도 가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가 예산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당신 좀 혼자 가서 좀 빨리 다녀와라. 이렇게 그 언론 나오면 김건희 여사에서 얼마나 이거 참 이렇게 유경수 여사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청와대 안 들어갔죠? 청와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건전 법상가 있잖아요. 그 영향은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밤에 배드에서 여보 당신 해가지고 당신 청와대 가면 부정선거 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한 것이 좌지우지하지만은 집에 가서는 마누라의 어떤 오더라든가는 알겠지만 영향력 하에 보통 남편도 그런데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맛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상 끝까지 따라다니면은 네. 이거는 누가 쥐어서 하는 게 아니냐. 뭐 밤에 힘이 없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뭔가 약점이 있느냐. 결국 그건 뭐냐면 후보 시절에 네.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몸만 있지. 몸만 하고 검사라는 건 쭉만 있지. 네. 캐리어만 있지. 이 만이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쪽에서 저 장모하고 무슨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있잖아요. 돈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결국 이런 겁니다. 예.
과거에도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청와대 가고 난 뒤에 부인들이 예.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랍니다. 당신 내 덕분에 청와대 간 줄 알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한테 길을 꽉 끈단 말이에요. 예. 그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자기가 가진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신 한번 해라 해가지고 권력에 동기를 부여를 해준 게 마누라 아니에요. 네. 어? 이방원이 저 충동질한 게 부인 아닙니까? 왕후된 게 이방원이도 네. 그때 할 때 여자 이거 커요 자극이. 근데 이제 되기 전까지는 여성의 그 자극이 중요합니다. 용기 부여하고 당신은 된다, 대통령 된다 해봐라. 어? 좋지 않지만 되고 나서 목소리가 계속 크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사에 개입하게 되고 정치를 이래저래 하게 되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남편을 굉장히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귀찮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또 잔소리 하잖아요. 여자들이 주특기가.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옆에서 언론이 계속 카메라 가지고 찍고 하면은 버벅거리게 되는 이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밖에 나가서는 막 허공을 대고 막 완판치 투판치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상당히 허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결정적인데 펑크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은 제가 우리가 한 2년 넘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을 한 것이. 그렇죠. 근데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저 감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그 통찰, 본능적인 이렇게 있잖아요. 보는 게. 네. 이 감각이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에 비해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사조직을 가지고 있고 네. 안 내려놓잖아요. 청와대 가면은 자기 그 인테리어입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 자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계속 자기 쫄개들한테 여기 가는 것 하고 뭐 할까 누구 인사하고 하니까 자기 그 욕망, 자기가 이 가진 것을 안 내놓으니까 네.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욕망은 브레이크 없이 자기 이제 하는 대로 남편을 완전히 장악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욕망은 채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 관리가 안 되잖아 지금. 지금 옷차림이든지 이 헤어스타일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기는데 이건 처녀 스타일이지. 그렇죠. 여자가 결혼해가 맨 먼저 하는 게 머리를 올리거나 머리를 잘라요. 처녀 시절에 머리를 길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남자도 희약가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할 때 머리를 칭칭 하거든요. 근데 일단 남편에게 어떤 종조를 주면은 맨 먼저 여자가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머리를 올려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여자의 내가 당신한테 이걸 정조를 바쳤다는 이게 머리부터 손을 본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유교적 편견이 아니고. 유교 편견이 아닙니다. 서양도 그래요. 반드시 머리를 만집니다. 남자 학공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옷차림이든지 옷하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 헤어스타일이 그대로라면은 천연지 유부녀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이 마음속에 뭐냐 이야기라.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욕망의 브레이크가 안 걸린 상태. 결혼하게 되면 욕망이 절제가 되잖아요. 일단 내 남편이라든가 절제.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모양이라든가 이런 옷 스타일이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하고 그대로라면 네. 이 여성의 정신 상태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정신 상태까지. 정신 상태를 점검해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부인을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불안하다. 늘 불안하죠. 불안하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사실은 무슨 일이 터질지.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간에 그 아주 평범하지 못한, 그러니까 평범을 거부하는 스타일에 보면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늘 보면은 화려하고 늘 보면은 주변으로부터 튀려고 하는,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니까 용모도 지금 성형수술 4번 5번 했다거든요. 소문에는. 근데. 그런 소문까지 있습니까? 예. 이 영분이라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자, CEO 이런 사람들은 너무 미인들을 구하면은 이게 불안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여자가 미인이면 이거 남자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너무 젊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지적으로 또 노숙하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이가 많아 보이게. 그렇지.
인텔렉츄얼 차밍, 섹슈얼 차밍이 아니고 섹슈얼 차밍은 이성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적인 매력을 보이려면 나이가 좀 들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느긋하게 이렇게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단정하게 그렇게 해야 이건 국모 지도자로서의 부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지적을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장모한테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가정교육이라든가 그걸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응석바지로 90학번 세대들이 자식들 부모 고생했지만은 응석으로 큰 세대가 90세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장모가 무슨 뭐 돈 번다고 바빴는데 지금 구속당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돈 벌기 바쁜 스타일인데 가정에서 남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남편 따르고 시부모 섬기고 그다음에 자식의 뜻을 맹모사 이렇게 교육에 대한 그렇게 삼종 지도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은 전혀 안 배운 세대거든요. 이 51살짜리 뭐 때리면 지금 다 그래요. 거의 여자들이 지금 완전히 풀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여성들이 자기를 사회 나가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심볼의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이면 심볼 여자 해방 완전히 해방해가지고 내 능력을 완전히 발휘한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다 뭐다 하는 거는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출산율 0.78%인데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앞장서가지고 개를 10개 키울 게 아니고 개를 정리하고 이가 고아들 있잖아요. 자기가 본보기를 해가지고 키웠다든가 출산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가 나는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거를 앞장서서 해야지. 지금 언제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산에도 지금 엑스포도 지금 펑크 났는데 또 그 간다는 거는 지탄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그러니까 영부인이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부인임에 틀림없는데 네. 딱 보면은 독자적 이미지야. 아니 근데 전혀 같잖아요. 이 네. 모양 이런 게 독자적 이미지야. 아니 남편이 없는 이미지 아닙니까? 아. 솔직하게 머리 길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라프라 이렇게 해보면은 아 이거 처녀네 이런 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런 그 개인적 욕망이 예. 전혀 견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도 누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욕망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도 예. 견제가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에 예. 소위 말하는 진북 성향의 최 목사. 최 목사를 최 목사. 만나가지고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데요. 네. 작년에도 초대받아가 왔다 그러는데요. 아 그럼요. 저는 초대 못 받는데 그분을 초대받았는 거예요. 예예. 5월 10일. 북한에 들락날한 목사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건 아니에요. 서울의 소리에서 소개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작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이야. 또 그 외빈들을 위한 그 디너 파티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근접에서 사진도 찍었네. 사진도 찍고 재벌들하고 사진도 찍고 어허. 아니 가방도 줬는데 200만 원짜리인지 300만 원짜리인지 모르겠네 그것도. 명품도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300만 원짜리죠.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뭘 들고 대기하고 있더래요. 다음 타자로. 그 대기를 쫙 술 서가지고 빈손이 아니고 대기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는 보문 창고가 아니지만 받아서 보관하는 창고가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크로비스타든지 뭐든지. 그거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마리앙 때는 목걸이를 좋아했듯이 보석을 좋아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명품이 뭐 있다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가서 하면은 인사 문제든지 자연히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용산 비서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공짜가 돼 있습니까?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명품 받았으면. 그러면 결국은 비서실이지 뭐든지 그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용산에. 뭔가 자기 이름으로 사람을 심어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다 보고를 할 거고 자기 사람도 심을 것이고 사람도 심고 해가지고 거기 네트워크 있는데 이거는 김정숙 여사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부 보수는 예. 김정숙 여사랑 비교를 하면서 예. 김정숙보다는 예. 김건희가 예. 뭐 날씬하고 뭐 더 미인이고, 더 젊고. 패셔니스타고 패셔니스타. 이걸 무슨 뭐 시기와 질투로 몰아가잖아요. 아니 김정숙 여사 건은 언제 건데 지금 다 지나간 건인데 현재 건을 지적을 해야지. 그렇죠. 다 지나간 이야기지 이미.
그리고 이제 김정수 여사는 그 경희대 음악과 나왔거든요. 네. 노래하는 사람인데 성격이 단순해요. 그냥 남편 따라다니면서 큰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술 한잔 좀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 순정의 스타일이에요. 약간 좀 대통령 부인되면서 허영기가 좀 풍서서 그렇지 원래 이 사람이 사고를 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단순하다고 생각이. 이제 문재인을 처음 만나가지고 파티할 때 그렇지. 1학년 때 문재인이가 3학년 때 1학년 때 경희대 그 축제가 유명해요. 저도 그 못 가봤지만 경희대 법대하고 경희대 음대 음대 1학년 성악과. 예. 축제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반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순해 보여요. 이 사람 이야기가. 그리고 저 인사 문제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크게 사고 친 게 없어요. 김정수 여사가. 보면은 뭐 나중에는 뭐 비행기 타고 이래 말리는 이야기지만 인도 가는데 비행기 타고. 예.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는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정에 이래 코치하면서 간섭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왜냐하면 청와대 안 간 거. 그것도 김 여사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김정수 여사가 그렇게 인사에 심하게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김정수 여사가. 정책에. 예, 지금도 그렇고 정책에. 근데 여기는 정책에 간섭해가지고 역사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학부라든가 뭐 한동훈 마누라 부인처럼 스펙이 높아가지고 이거 안 됐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스펙이 남편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학벌이 지금 석사 박사 지금 저 카피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많잖아요. 그 점 이런 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에 코치할 수 있는 스펙이라든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만 여자 육감으로는 코치할 수가 있죠. 여자 육감으로 코치할 수 있는데 지적인 그런 수준이 남편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정 간섭 때문에 결국은 사고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거 벌써 2년 됐죠. 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부터 그 엄청난 구설수에 이제 그야말로 폭탄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고 지금 계속 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후보 시절에 주가 조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 내조만 하겠다, 조용히겠다 했잖아요. 네. 그 일단 약속 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깜빡이 가야 되는데 뭐 검사 백인지 남편 백인지 권력의 백인지 해가지고 살아남았잖아요. 네. 장모는 이제 구속됐고 해서 장모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 검사들이 야당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다 이 질이 안 좋잖아요. 질이 돈 문제로 걸려가지고 질이 파렌치범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김건희 여사 욕망이라는 거는 이제 남편하고 12년 차이니까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밤무대에서 만족 못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서로가. 근데 50대 초반은 여자나 남자나 한참이에요. 한참 욕망이 어떤 물질적이도 그렇고 내가 과시하기도 싶고 그렇고 성적 욕망도 그렇고 50대가 피크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그러면 이 욕망의 관리를 누가 해주느냐예요. 누가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은 바쁘죠. 네. 그러면 당신의 어떤 종교적인 거, 수양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남아부 타불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든지 그 수양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국가 민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질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해외 나들이 해외 나들이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가면서 나가지 않으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안 나가려 해도 당신이 바람이 나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뉴질랜드, 네덜란드 갔으면 이번에 아프리카, 이제 내년에는 아프리카 간다 하겠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잦은 해외 순방도 거기 욕망이. 김건희 여사의 더하죠.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있죠. 그렇게 그게 보시는군요. 욕망의 전차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문재인, 김정수 여사를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더 해요. 그럼 더 할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 더 많은 예산을 썼고 더 많은 예산을 썼죠. 엄청나게 물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제지가 안 되느냐? 그 김건희 여사 영향이 있죠. 왜냐, 이태원 참사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가 진두지휘했습니다. 네. 마약 사람을 잡아라. 이거 누가 하냐 해가지고 그 100몇 명 죽었을 때. 네. 그럴 때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하다가 수사 이거 마약 사범 있는가 없는가 하다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수사하다가 네.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마약이든 뭐든 아무 이상 없음 땅 해가지고 마약이든지 50명이 투입됐다 그랬어요. 그때 이태원에 50명의 마약 사범들이 있던가 소문을 듣고 정보를 알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정리를 안 하고 마무리 안 짓고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그 영향이 김건희 여사가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보 당신 손에 왜 똥을 묻히려 그래? 그럼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외국에 가. 그럼 그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 마무리를 네. 이게 수사라든가 뭐든지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그렇고 지금 박 장관 네. 또 사표 내가 출마한다고 잘 보세요. 모든 그런 수사라든가 뭐든 그 국내 문제로 막 쪼았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쪼잖아요. 하라고 처음에. 네. 그러다 마지막에 바람이 푹 꺼지 뿌리 마지막 가면은 모든 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럼 왜 이러느냐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람 빠지거든요. 막판에. 그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당신 그러지 말고 손에 똥 묻히지 말고 왜 당신 한동훈도 있잖아. 왜 당신 대통령 하면 됐지 고생해서 원수 사냐. 검사시대 사람들 쳤으면 됐지. 외국에 나가면서 조영정이 부인이 그래 코치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빼대에서 그래 하다 보면 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마무리를 못 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태원 마약 사범도 마무리 못 지었죠. 이재명 문재인도 처음에 막 수사한다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 양산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거기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그 부인도 만나고 영부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부인도 만났잖아요. 다 싹 돌았잖아요. 네. 싹 돌아나서 양산에서는 조용하게 됐잖아요. 당신이 돌아가지고 마무리 돼버리니까 수사를 진척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한다면.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신다. 스타일이 예? 남편을 행복하게 했다는 뜻은 좋은데 그러나 사회정의라든가 법치주의 그리고 역사에서 남편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김건희 여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남편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역적이 된 거 아닙니까? 배반 정치를 배반의 정치를 해가지고. 그럼 그것이 뭐냐.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은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어드바이스를 줄 역량도 아니고 네. 안 그러면 제트리 날아가니까. 네. 그 시대는 여자가 정치 내정 간섭 하면은 그렇죠. 막 조지는 그런 스타일 아니 그때. YS는 그 시대에 일체 개인 못하게. 그 시대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대는 그러면. 마누라에게 자기 절대 군주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60대 50대 초반에 남편들은 부부 관계에서 우리보다 힘이 더 빠져 있어 지금 바람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법치주의든지 왜 저렇게 외국에 돌아다니냐 하면은 저 양반도 돌아다니고 싶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외국에 자꾸 바람을 넣는 게 아니고 나는 그래 봐요. 그래 아닌 거는 이게 해결 안 돼요. 왜냐면 남편한테 당신 해결해라. 손에 흙을 묻히듯이 피를 묻히라. 해서 하면 남자가 또 해 따라가요. 근데 모든 것이 수사가 하다가 중단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 자꾸 바람을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나 즐기다 가자. 그것만 해도 대영광인데 가문 영광인데 당신 뭐하러 그러는데. 말하고 손에 그 똥을 묻히라 피를 묻히고 흙을 묻혀 자기 손에. 당신 검사 시절에 많은 사람 욕보 있으면 됐지.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 감옥에 쳐넣는데 앞장서서 했는데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만하자. 상 주느냐 그래가지고 노벨상 평화상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한다 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나는 그런 것들에 남편을 그냥 위하무야하는 스타일의 역할을 나는 배드 폴리틱이라고 그래. 배드 폴리틱. 침식 정치. 여자애. 그리고 이번에 나폴레옹 영화 나왔잖아요. 근데 조세핀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배드에서는 내가 나폴레옹 황제였다.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렸다는 게 배드에서 밤에는. 밤의 여왕이요. 조세핀이. 나폴레옹이
조 대변한테 밤에 그 배드에 있으면 꼼짝을 못 했다 그러잖아요. 하도 테크닉이 좋아서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집에서 좀 젊으니까 12년 차니까 네. 얼마든지 그거는 뭐 젊으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쁘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 말만 하면 김씨도 말도 못 꺼내게 한대요. 대통령이 막 버럭 내고. 그러니까. 예. 아이 김 여사가 어쩌고 하면 뭐? 하면서 성을 팍 내버려요. 그럼 말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시간 하면 59분. 윤석열 대통령은 술이 안 취했는데 1시간 하면 59분 뜨던데요. 그러니까 김대기든지 누구든지 뭐 이야기해가지고 뭐 엑스포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뭐 이건 게임도 안 되니까 이번에 포기하셔야 됩니다. 뭐셨죠? 술도 안 취했는데 그걸 고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토론이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 이게 토론이. 안 되지. 어리범 소리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토론 안 하고 검찰총장들이 토론 안 하잖아요. 군대보다 토론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더 안 하지. 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으로서 노란 물에 토론도 안 하고 막 우격다짐으로 이래라 저래라 기소장 써라, 압수수색해가지고 쳐넣어라. 그렇지. 일괄적으로 명령하면 저놈 쳐넣어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검사 쫄병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군대보다 더 하다니까요. 군대보다. 군대는 사실 그래요. 군대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군인들 민간인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국가 업무이.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겁을 낸단 말이야. 겁을 내면서 작전하에 토론한단 말이야. 일단은. 그렇지. 일하면 어떻게 저러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자기가 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네. 근데 범인들 체포해가 저 사람 죄 있는 거 잡아 쳐넣는 거는 책임이 덜해요. 국가가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저 새끼 쳐넣어. 해서 올가매 하면은 검사들이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정치적으로는 토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부담은 훨씬 덜한다. 저 사람 쳐넣어 올가매. 잡아놓으면 그만이야. 잡아놓으면 당신 왜 잡았느냐 하소연하는 사람도 없어요. 검사한테 검사가 평가를 받습니까? 교수는 평가받지만 검사들 평가 안 받습니다. 검사 판사들. 그런 데서 20년 30년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김 여사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검사로 놀았잖아요. 검사를 그게 체질화된 거지. 체질화되고. 그리고 목표가 없는 거야. 그냥 이 건 해결하고 또 다음 건 넘어가고. 단기간. 수사가 잡아쳐놓고. 그렇지. 단기간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 감옥서 넣느냐.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 구속시키지 않느냐. 몇 년형이냐. 네. 이런 단기 목표에 이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은 이 우리나라 인재들을 만나야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윤창중 씨를 알 필요도 없고 나라는 사람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직업이 그런 직업이라. 검사 직업이 도둑놈 죄인들 잡아 쳐넣는 게 직업이고 경찰이고 검사 아닙니까? 딱 혐의가 나오면 그 사람 잡아다가 조져가지고 수사해서 감옥 보내면 되는 거야. 그게 전부라니까. 자기 인생 전공에. 그 사람이 정치를 2년 3년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갖다가 어깨 넘어가지고 2년 3년 했잖아요. 근데 장기판 바둑판이 보면 자기가 뚱 게 아니고 어깨 넘어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어깨 넘어서. 그럼 거기는 수준 모사라든가 사람 이용해가지고 대치고 하는 거. 그건 더불어민주당 쪽에 검사로 있었으니까 자기가 행동대장으로 검사로 놀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노는 건 이런저런 거 대치기 하는 거는 나쁜 것만 배웠단 말이야. 나쁜 것만.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지도자의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도자로서의 아주 롱텀으로 해가지고 그 민족 앞에 국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좌익 정치가들이 행동 대장을 하면서 저 사람 이거 쳐놓지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하는 거 잡아 쳐놓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수사해가지고 나 풀어줬다가 날았다가 요런 잔챙이 정치를 배웠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머리는 좋은데다가 어깨 넘어서 이런 잔챙이 이거 장기판 바둑판 어깨 넘어서 보래 정치를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하면 자기도 나름대로 정치를 아는 거야. 왜 장기판하고 바둑판 그렇죠. 보면은 어깨 넘어 국인구들이 이래 당신 이렇게 장기포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어깨 넘어 잘 보이는 거. 정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검사를 하면서 그걸 배운 거라. 이게 아주 질이 나쁜 걸 배운 거예요. 질이 나쁜 거를.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는 건 사실은 검사, 특수통 검사하고 사실 거의 같아요. 그 내무장관 정도면 돼. 내무장관. 그렇지. 법무장관, 내무장관. 근데 지도자 급은 아니거든요. 급이.
그리고 전부 단기간 목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이번에도 뭐가 김기현하고 누구야 인유한 그렇지. 두 마리를 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장난치잖아. 열었다가 저랬다가 장저한 또 사피시켰다가. 그렇지. 이게 잔기술이었거든요. 계속 그게 흔히 보이는 거야. 그 잔기술을 이게 이제 택티컬한 전술적인 거는 네. 이 장기만 늘었는데 이렇게 결국 가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 말이지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왜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여포가 죽은들 계속 배신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조조한테 맞아 죽거든요. 깨를 부르다. 너무 장기를 머리 해가지고. 죽은들 계속 배신해가지고 자기도 의회 놈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 여포가 한 대가 조조가 원성을 사가지고 여포가 조조한테 죽는다고 원성이 막 계속 쌓여가지고 배신을 계속 해가 출세했거든요. 여포가. 네. 근데 중국도 말기에 왜 원세계 있잖아요. 원세계. 원세계가 청나라 관리했는데 소문이하고 손잡았다가 소문을 대치게 하고 황제가 됐다가 민중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화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원세계가. 네. 그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인사 문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장난치려면 안 돼. 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 돌리는 게. 이제 곧 민주당에서 네.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쌍그루 특검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건 뭐 그냥 통과가 되니까. 55 클럽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네, 같이 묻어가지고 이건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 문제인데 국민의 70%가 지금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존의 거부권하고 다르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성격이 왜냐면 55 클럽 들어가 있죠. 아. 김건희 쌍거리. 그 같이 돼 있으면은. 네. 여론의 60%좀 타고 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딜레마죠. 지금 한국갤럽이 한 걸 보면은 70%가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부권 하면은 국힘당하고 네. 윤통의 지지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게 이제 용산 참모들이 머리를 쓴 게 김기현이라든가 장지환이라든가 친윤 그룹들, 친윤 그룹들을 주저앉히면서 인유한 카드를 인유한이가 이제 6개 했는데 네. 하나 받았고 5개는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올리는 것으로 반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아, 장제원 사퇴시킨 거. 응? 이번에 아. 그 카드로 쌍거리를 자기 마누라를 하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자기 마음이 지금은까지는 버틸 거라고요. 그래서 인유한이 6개 중에 5개 중에 이거를 하나씩 하면서 시간 벌기용으로 나는 간다고 봐요. 정 안 될 때, 이것도 안 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죠. 윤석열은. 근데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네. 용산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네. 과연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가지고 김건희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 보통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상의도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토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토론도 안 해보고, 예, 예, 예.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논의도 안 하고, 예. 그냥 아래 참모들이 그냥 감 잡고 지금 가는 것 같은. 지금 보자면 김영삼 YS가 네. 자기가 그 비자금 문제로 살기 위해서 네. 5.18 특별법 그걸 검사에게 지시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방에 쳐넣으면서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네. 군여지책으로. 그런 배반의 폴리틱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와이에서는 그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러운 정치인데. 그러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대정치적인 창피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보면 그런 길로. 그럴 때 결국은 자기가 권력이냐 아니면 국가냐 아니면 마누라냐 양자택일 순간에는 어쨌든 간에 결단을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결단을 하고 윤 대통령이 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이 야당을 손보는 차원이 아니고 대의명분선으로 구국의 차원으로 카드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버려야 돼.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 대신
자기가 구국의 카드를 내면서 3869든지 5869 운동권들, 네. 운동권들을 몰락을 시킬 수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뭐냐 이야기예요. 그 고민이 되는 그게 과연 나올까 의심스럽고. 그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어려운 것이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그 통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많은 그런 그 내공. 그다음에 이제 멘토들하고 많은 그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기 보면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어요. 요번 나오면 또 나가거든요. 계속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다람쥐 쳇바퀴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걸핏하면 뭐 부산에서 뭐 저 이재명이 오라 뭐 오라 해가지고 뭐 파티하고 사진 찍까 그 찍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하잖아요. 그런 수법 가지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먹히지가 않고 있죠 지금. 그 국민들이 다 술을 아는데 오히려 역풍이 불지. 그거 뭐 이재용이하고 저 오뎅 먹었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했다 해서 누가 그 뭐 박수 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보수가 이제 이건 뭐 완벽하게 참패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쪽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네. 거기서 이제 이낙연이가 그 저 뜬금 들이는지 무슨 저 군뱅이처럼 뭐 한다 장담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 누굽니까 저 이상민입니까 의원들 만나고 예. 또 뭐 이준석이 하고 이제 군불 떼이기 식으로 저렇게 하는 해서 이렇게 갈라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는 그런 이제 야당의 자충수, 야당의 분열로 해서 가까스로 신성, 턱걸이로 하면서 모면하는 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쪼개지 버리면. 이준석이 데리고 가든지 뭘 하든지. 저어서 이제 두통각 나면은 네. 여기서 어떻게 버티면은 그렇지 않고 양쪽 다 이제 그 사당 체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정말 그 보수 세력을 위해서 하나 이 인물을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국민들한테 관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관건이죠. 예. 자, 우선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면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과연 이재명을 극복하고 또 다른 야당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성격이 저게 관상이 너구리형 아닙니까? 너구리형이 먼저 자기가 안 넣었잖아요. 전두환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뜸들여 가지고 마지막에 국물을 얻는 게 너구리 이낙연 스타일 아닙니까? 마지막 국물로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도코가 예수처럼 기다려 가지고 도코가 예수는 마지막에 기다려 가지고 칼을 뽑아 가지고 베었잖아요. 근데 이낙연이가 계속 웨이트 해가지고 칼을 베가지고 무시라도 자를 수 있는지 그게 다 궁금해요. 그 스타일을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저질 것이다. 예. 뿌리를 뽑을 것이다. 예. 라는 확신이 없는 거라. 근데 이제 김종인 같은 스타일, 김종인 같은 깨돌이. 김종인이든지 이준석이라든가 이 누구야? 이 누구죠? 탈당한 사람. 이상민이.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멘트를 가지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거 하면은 떠밀려가지고 추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탈당하는 거는 49%를 봅니다. 아직은 더 봐야 돼. 또 한 달 계산하고 있거든요. 49% 봐요. 지금 이제 본인이 말하기로는 내년 1월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쪽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상민 만날 때의 그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세요. 네? 지금 이상민이가 원래는 국민의힘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서 사실상 탈당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상민이가 들어올 경우에 이미지가 이상해지니까 지금 이상민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민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중간에 양쪽으로. 그렇잖아요. 이 서로가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상민이가 그 헛스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대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김기현이가 막 픽게 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뭐 김기현이가 뭐 이상민을 만나겠다 어쩌고 뛰었는데 지금 여론이 안 좋거든.
맞습니다. 저게 도움이 안 된다. 예. 이상민이가 와봤자 도움이 안 된다. 어? 예. 그리고 무슨 뭐 국회의장 그럼 다음에 시켜주겠다. 약속하라고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약속할 수 없지. 김기현이가 지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예. 민주당 사람을 불러와서 과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상민이가 직교에 지가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이낙연이가 지금 이상민을 불러와가지고 예컨대 신당 창당을 한다? 이상민이 보고서 한 명도 안 나가고 예. 안 나가잖아 지금.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 뭐 신당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이낙연을 따라서 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평소에 이런 조직 관리라든가 네. 이런 통이라든가 YS라든가 DJ 그다음에 이제 또 노무현처럼 네. 이런 그룹으로 해가지고 산악회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김마이도 좀 쓰고 그렇죠. 술도 먹이고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상당히 아니다. 얕다고요. 아. 상당히 이게 이 정치라는 게 돈을 좀 용돈도 좀 줘야 되는데 기자들한테 주듯이 그렇지. YS 장학생 있잖아요. 아. 그래야 되는데 돈만 몰고 술맛 돈맛 들고 와 몰리는 게 있잖아요. 정치 판이라는 게. 근데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들이라 그 대부분 좀 많이 그런데 이 김학이 약해요. 서울 그러니까, 법대 출신이지. 예, 근데 이게 없어요 별로.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예. 그래서 따라갈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지수예요. 자칫하면 혼자서 저렇게 하다가 낙동강 오래알처럼 그냥 바람 푹 끄지듯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이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기대하는 게 이낙연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연봉인데 한동훈이가 하던 검사들이 이재명이를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냥 거저 그 자리로 해가 요거 기다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로 개 구워 먹는 거지. 그래서 그 스타일이 그렇다니까요. 지가 고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척해가지고 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얘가 부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리품을 딱 하면 하면 기회를 해가지고 딱 빠지면 내가 그 자리 해가지고 그러면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낙연 아니냐. 어? 그게 그래서 지금 뜸들고 계속 기다린다. 저는 그러 봅니다. 성격 캐릭터가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 봐요. 너구리 스타일인데 너구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 이게 지도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는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돈 풀고 자기 뭘 풀고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관리를. 치고 나가야지. 희생하고. 근데 앞에 나가는 게 없잖아요. 이게 큰일을 못하죠.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실패하면은 이재명 체제로 가는데 지금 뭐 보면은 이재명을 거꾸로 틀려고 다시 또 경기도청 압수수색도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지금 어? 이낙연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년 7개월에 됐는데 또 다시 아니 경기도청을 14번째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에요. 14번째. 그래가지고 뭐 가져간 그 자료만 15만여 건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김동연이 한심하다 보는 거야. 예. 아니 그동안 김동연이 뭐 하고 있었냐고. 근데 김동연도요. 저게 상당히 은큼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 예. 또 출마한다 할 걸요? 대선 출마. 네, 출마한다 할 걸요? 본인이 네. 지금 이재명 잡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낙연만 있는 게 아니라 김동연도 있는 거야. 김동연. 예. 경기도지사 하면은 바로 대권 노리는 게 경기도지사입니다. 서울시장하고 둘이. 예. 저 양반도 아주 음흉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경기도청 이 일을 못한 거야. 틈만 나면 와서 압수해가니까. 다수 상관 사람인데. 근데도 완전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서야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치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그것도 정말 어불성설이지. 김동연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스타일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그렇죠. 예? 스타일이 갈짓자 행으로 자기 이해관계 따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해관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자유선거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이가 구속되면은 김동연하고 이낙연하고 양자 대결로 갈 겁니다.
양자 대결로 걸어간다고. 아, 민주당 안에서. 네, 당권 싸움으로 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 평가를 해보시죠. 일단은 한동훈이의 근수를 지금 이제 한번 근수를 한번 지금 법무부 장관 급이 국회의원보다 급이 높잖아요. 우리 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보면은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하거나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뺏지다는 건 하시려 하는 그런 급이에요. 급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급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보면은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의원 빠치 단다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대구, 울산, 대전으로 해가지고 정치운동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할 때는 전화 수십 통 해가지고 뭐 누나니 뭐니 해가지고 아삼육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이 지낸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박철희 알죠? 박철희가 대권 최고 장관하고 노태우 밑에서 설치되고 하다가 결국은 와이어스한테 아작났잖아요. 근데 한동훈이가 지금 이 나이에 50 초반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시국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치주의 구현으로 해가지고 사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재명 문제, 문재인 문제, 그렇죠. 또 과거에 그 좌익들이 한 적폐청산 문제로 서로가 지금 산더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용산에서는 후임자를 물색하는 후임자를 못 구했다 그래요. 왜?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할 사람이 누가 하겠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한동훈 장관만 억지로 해가지고 하겠다가 해가지고 업무를 지금 막 파간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검사 출신이든지, 윤통의 옛날에 그 검사 후배들이 뭐 해가 밑에 부하들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면은 이 사람처럼 잘할 수가 있느냐, 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을 정치권에 하겠다는 거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무수한 적폐청산과 법치주의 구인을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장난치는구나. 왜? 지금 이 박민식이 보훈처 장관, 이승원 기념관 한다고 막 했다가 지금 바람이 푹 빠있잖아요. 그렇지. 그 시기가 되면은 이 정부는 누가 신뢰합니까? 이거 한 2, 3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 끝장을 보고 나가야지.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거 다 두리뭉실하게 뭉개고, 이리 뭉개고 저리 뭉개고 캐스라 세상 좋은 게 아니냐? 이거 완전 찍어준 사람들 죽자마자 실버 리볼루션 해가지고 60대, 70대, 80대 해가지고 다 찍어줬는데 이거 완전 이거 배신 아니냐? 배신의 정치는 YS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검사들이 완전히 이거 배신의 정치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다가 한동훈이가 완전히 이거 짜고 친 고스톱이냐? 이 분노 어떻게 막으려고 정치한다고 설쳐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도 그렇고 이 군번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캐릭터가 경력도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어깨너머 배워가지고 막판에가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그렇죠. 한동훈도 마찬가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역사의 경쟁이 정치 모른 초짜라고.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 귀여운 한동훈이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황태자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한동훈이를 망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윤통이 한동훈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과일이 익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기도 전에 빼먹는 건 이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 망친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더 경력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에 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언론이 윤석열을 띄우듯이 한동훈을 그냥 띄우는 거야. 똑같은 행태예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이 씨바이를 대들었다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위대한 인물이었네. 트럼프가 있네. 트럼프 향대가 나네. 신동아에서 그래 이야기하고. 조선일보에서 또 김대중 칼럼니스트 해가지고 여기 위대한 검찰총장이 있네. 차세대 리더십이 있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칼럼이 떼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풍선 바람 띄우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뭐 조선일보 책임져야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빠가 되면 네. 이거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책임져야 돼요. 진짜 조선일보 책임져야 돼. 정신 못 차렸어야지. 근데 한동훈을 또 띄우잖아요. 똑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띄운 거나 한동훈이 띄우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의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그렇죠. 지금 개죽 쓰고 있잖아요. 왜냐 처음에는 막 원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신발을 났는데 계속 더 달라 했다가 하마마 이스라엘 전쟁 터지가 원조가 끊기니까 이제 자생력으로 내공으로 가야 되잖아. 내공으로. 그렇지. 그게 자기 실력 나오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내공이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코미디언으로 막 지금 눈에서 불이 나니까 막 외국으로 돌아다니니까 됩니까? 외세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미천 아니에요. 그 이제 배우 코미디에서 자기 실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그렇듯이 한동훈도 지금 내공 더 캐야 돼요. 나는 이거 반대야. 괜히 건너가지고 스펙이니 뭐니 보고, 아이, 내 부인이 내 마누라가 김건희 여사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영어 더 잘하고 더 수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했는데 나라도 못해? 글쎄, 그걸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때가 아니란 이야기라. 더 익어야 돼. 더 자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역사니, 경제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게 그 수업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거. 평생 해도. 그러면. 평생을 해도, 그 지금 청나라의 그 3대 군주, 이제 3대 군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중국의 청나라가 만주족이 중국 대륙을 정복해가지고 위대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요. 그 스승으로부터 중국의 그 고전들 밤샘이 읽었어요. 중국 역사에 대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 지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군주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지. 주말에 공부도 안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주말에 철학, 역사, 경제를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 손잡고 가는데 그 가방이 007 명품 가방은 있는지 모르는데 책 한 자 없어요. 윤통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300~400명짜리 명품은 가방을 실어가지고 현해탄을 던드는지 모르는데 윤통도 책 한 자 없어요. 그 술병은 있는지 모르겠어. 술병은 책 한 자 없어. 인신공격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이야기 한동훈. 모양이 한동훈도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무슨 경력과 무슨 경험이 있다고. 아니 그 법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뭘 국회에 나가고 갑자기 한동훈 그냥. 대권 출마를 한대요. 대권 출마로 여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방방 뛰어가지고 배에 간이 배 밖에 나오게 만들잖아요. 자꾸만 교만. 간이 배 밖에 자꾸 사람을 그래 망치고 이게. 그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 말대답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말대답 잘하는 게 정치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 이거야. 아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서 업적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권 후보로 넘버2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 16%. 지금 그렇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서 업적이 있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태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 가가지고 새치 혓바닥을 잘린 코미디언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 그런 하류 출신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처칠이라든가 이런 케네디라든가 이런 드골 이런 인물은 응변을 잘했지. 청문회 가가지고 이 새치 혓바닥을 말장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청문회 가가지고 주둥아리 혓바닥 놀려가지고 말반지 해가지고 막 받아치기 하고 그걸 정치화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예요? 그 혓바닥 정치가? 그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언론이 그렇게 막 말 잘한다고 띄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 언론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거예요. 국민들을 망치고.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 사람 하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면 누구냐 이거야. 지금 보수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5월이니까 1년 7년 동안 대통령이에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난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왜
일단 귀가 들어야 되거든. 네. 들어가지고 다 흡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들었다가 한 귀로 해라는 이야기인데. 네. 일단은 정치인이든지 원로인들을 모셔가지고 네. 현재의 전국에 대해서 보수 원로들을 모셔가지고 네. 전문가들한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현안 정치인들의 사회 모두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서 어떤 문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아픈 점도 지적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언론하고도 소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스펙킹 하겠다 해가지고 청와대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도 안 가고 매일 스태핑도 안 하고 하니까 기자들하고도 안 하고 기자들하고도 지금 완전히 이게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데 그럼 뭐로 소통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소통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밤에 그러고 옆에 있는 개 10마리 있잖아요. 진돗개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진 여사 이 사람들하고 요새 이야기를 안 하는 말이네. 그럼 누구하고 국정 운정을 논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게 빠른데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고. 네. 어른이 누군데 정치를 배울 거냐 이게. 정치 초짜인데. 어? 큰일이에요 지금. 그럼 부하들은 앞에서는 화를 잘 내고 하니까 말을 많고 화를 잘 내니까 네. 앞에서 말도 못 한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의하고 김기현 당대표도 받아쓰기식으로 인연 임명하고 뭐 하면 받아쓰기식으로 앞에서 그 스타일도 그렇잖아요. 네. 부산에서 땅 짓고 햄치기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정치를 했는데 여기 서울 와가지고 지금 죽 쓰는 게 스타일이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다루기 쉽고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신 뭐 대표 한번 해보지 했는데 함량부족으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교체를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상태로서는 총선이 안 된다는 거는 당 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라. 전달하는 사람이 비서도 그렇고 네.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렇고 김 여사도 그렇고 누구든지 현재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래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누가 여기 건진 여사도 좀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애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게 편안하고 좋으니까 영어 노래도 부르고 뉴욕 타임스 가서 그거 가면 기분 좋죠. 근데 외국 나가는 게 마약이야 마약. 지금은 마약이 된 거예요. 안 나가면 안 돼. 그 병이 돼버린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버퍼링이 좀 나요. 네네. 네. 예, 그렇지만 하여튼, 화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앞으로 보수의 윤석열 정권을 이어받을 소위 말하는 보수 후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공천혁명으로 보고 있는데, 예. 공천혁명은 뭐냐면, 안 됐냐는데 옛날에 여루당, 예. 노무현이가 왜 말을 갈아타가지고 여루당 만들고 해가지고 운동권 습니까? 예. 시민단체하고 제 아들. 좌익들 정치가들이 자기들이 힘이 부족할 때 스트리트 길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네. 제야 시민단체를 끌어들여서 수혈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네. 아시다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 지금 국힘당 내에서도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그 이선, 재선도 있고 많은 정치가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 가지고는 대야 투쟁력이 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도국이라든가 전문성도 그렇고. 그럼 결국 길거리에 있는 투쟁성이 강한 네. 이 스트리트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수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저는 수혈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독일도 유럽도 네네네. 시민단체를 한 10년 정도 하면은 독일이든지 뭐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정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흡수를 한다 그래요. 시민단체 10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익은 그래 했어요. 자익 정치가들. 그렇지. 했는데 우익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 있죠. 반대한 세력들. 네. 탄핵 반대한 세력들이 거의 10년 동안 길거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라인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라인에 들어가 있고 탄핵한 세력들. 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이 길거리에서 10년 투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애국지사라든가 이 국가에 대한 이런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보수 애국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특정한 공천에 네. 공천이든지 어떤 위원이든지 네. 이것을 일자리를 주면서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가 네. 그런 것으로 인적 리노베이트입니다.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은 지지도 올라가고 그동안 10년 동안에 투쟁한 사람들이 네.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네.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에 이 투쟁성이 전혀 없는 거야. 지난번에 4.15 총선 전에 네. 공관위에서 뭘 했습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있었고 또 누구 또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 비례대표 또 공관위원장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몇 명을 보면은 공천 몇 명을 보면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투쟁한 사람들이 있고 정권 탈환을 공헌한 사람이 있고 그냥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전문가하고 투쟁한 사람들. 그러면 4.15 총선 때 공천 지역이든지 비례든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도 그 인요한 씨가 공관위원장을 달라는 것이 뭐 우리의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우리의 그 가려운 점 그런 네. 점은 좀 지적을 한 게 아니냐. 내하고 생각 같은 건 아닌데. 네네, 그렇죠. 결국은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야의 원로 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똥구접으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심이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해가지고 실버 행문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의식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죽수를 개주는 식으로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은 네. 내가 강남자 판대 좌익으로 행세한 인물인데 재수가 좋아가지고 고구려의 그 대리사회처럼 자기 행운과 모든 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라든가 값어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값을 해야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뭐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편안하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그 사람들이 지지를 의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이 참패하게 되면. 충분히 동의되는 거죠. 그렇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지.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두 윤통하고 김건희 여사는 네. 과거에 나중에 이게 참패를 해가지고 나중에 용산에서 나올 때 자기 자신이 그 지지한 사람들부터 네. 박수를 받을 것이냐 돌멩이로 받을 것이냐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돌멩이 얻어 터질 거냐 아니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내려가 보죠. 586 주사파 청산하고 광주의 향배인데. 이 참.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87 체제에서 지금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권 시대가 포스트 87 체제입니다. 헌법만 안 바뀌었지. 그렇죠. 근데 포스트 87 체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과거의 386, 지금 586 주사파 운동권들. 네. 이것이 청산돼야 되는 것이 이번에 4월 총선 혁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역사적인 이 사명의식이라든가 시대 정신은 내년 총선 시대 정신은 586 주사파를 어떻게 여하의 국민 투표 혁명을 통해서 청산해서 포스트 88 체제를 이룩하느냐. 그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핵심이 뭐냐면 전남, 광주. 네. 광주의 민심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불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게 저는 국국을 그 손가락이 광주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라를 구하느냐. 나라를 완전히 구름텅이를 말아먹느냐에 분기점이 치여 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호남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100%가 586 운동권 출신들이죠. 총 70명이라 그러잖아요. 네. 주사파 운동권들이 네. 총 국회의원 70명이 그건 대부분 다 운동권이라 봐야 돼요. 그 정도면. 왜냐하면 그 옆에 으쌰으쌰 하면 따라다니는
70명이 주사파 운동권이라면 그 옆에 하면서 따라다니라면 그 50명 있다고 보면 그게 가만소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의 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지가.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손가락 혁명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교체해주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이 당장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586의 생명력이라는 게 네. 지금 30년을 해먹고 있잖아요. 많이 너무 해먹었어요. 네. 그렇게 해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먹히는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그 호남에서 어떤 저 피해의식, 올팔이죠. 올팔을 울게 먹고 우리가 이 다른 경상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해가지고 계속 대박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을 끌어간다 이거예요. 운동권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다. 그런데 광주의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냥 거기서 대학교 나와서 거기서 운동권 해가지고 거기서 발탁된 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광주라는 데를 벗어나 본 일이 없는 광주 시장 강기정까지도.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포로가 된 거예요. 피해의식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것이 더 진척을 못 보고 있다. 이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표할 때 그냥 그 올빵으로 해가지고 그냥 와 찍어주는 그런 것이 30년이에요. 의식이.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그 계획을 시키려면 이게 이 경상도에 비해서 그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옛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내려올 때 이북에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지고 황해도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가거나 해서 이제 충청도로 가다가 소백산맥으로 해가지고 영남은 못 가고 서해안 쪽으로 갔거든요. 부처님 산맥이 있고 거기에는 불상들이 많았죠. 불교. 그렇죠. 불교 유교의 전통이 강해가지고 평평한 평탄으로 해가지고 서해안식으로 해가지고 이 논산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남에는. 네. 그러니까 호남의 기독교를 일깨워야 돼요. 저는 호남의 기독교를 일깨워야 된다고 봐요. 호남의 중국의 기독교가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이거 나라 구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다른 데는 없어요. 이런 모여서 할 수 있는 데가 정치 담론이라든가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교회가 많거든요. 호남에. 호남에 교회가 많은데.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것이 선거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지역적인 거, 운동권이나 세속적인데 그게 몰빵이 되는 거예요. 김대중이 몰빵 된다든가. 네.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몰빵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가 저는 깨우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호남을 지금 석권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 세력이 이게 퇴장하는 게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너무나 시급한 거고.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호남의 침체라는 게 이 운동권 아마추어들이 계속 득세하다 보니까 지금 광주에는 대형 마트 하나 없는 거 없다고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동식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형 마트 그렇죠. 하나 없다고. 예. 그리고 지금 5.18로 인해가지고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엄청난 특혜를 30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5.18 정리하자고 스스로가 화해하자고 손을 틀어야 되거든요. 5.18 이제는 이거 그냥 이제 화해 자체적으로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거기서 생기가 나와야죠. 이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계속 이걸 울고 먹자 유공자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걸 하면 이거 해서 점점 꼴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 감정. 그러면서 계속 운동권 출신들이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해먹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시의원, 도의원 모조리 운동권 100%. 그리고 취업 노조도 취업도 그렇고. 그렇죠. 기한이 나오죠. 취업 직장도 그렇고 완전히 운동권으로 해가지고 카르텔 형성돼가지고. 그게 이제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완전히 카르텔이지. 네. 운동권 새만금 카르텔. 그것도 예산으로 해서. 네. 지자체 예산 뜯어먹고.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남의 향배가 나라의 지금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래 봐요. 기독교가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전라도 쪽에는 역시 그 애국심이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이래는 도저히 안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제 운동권들 계속 키워서 한 게 뭐냐. 이제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붙잡고. 근데 그거는 호남의 그 자체의 우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일단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사정을 모르니까 안에서는 누구누구 이거 모르잖아요. 인맥을. 근데 안에서 우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숨어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사람들 크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속 그 교육하고 또 목회를 통해 가지고 나라 구하기 운동이죠.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그런 거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호남 각성 안 하면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지금 K2 전차하고 K9 자주포 해가지고 수출했다고 난리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수출 지금 계약이 지금 안 한다고 또 그런데요. 그거 좀 이제 못하겠다고 돈 없다. 이거 돈 빌려가지고 전차 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지금 인구가 지금 수출하고 이런 게 잘 하더라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다 붙여요. 그 공장들. 예. 경기도가 지금 외국인들 100만 명 넘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완전히 지금 그 경기도 일대에 지금 공장이 다 들어가가지고 한국 노동자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부흥된다 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해 주는 임금비는 외국인들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빚 좋은 개살구에 국비 유치를 하고 큰일 났어 이 나라 지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에서 뭐 이거 수주하고 뭐 해가 건수 막 올리자고 뭐 MOU 하고 뭐 하자고 하잖아요. 그 빚 좋은 개살구라니까. 빚 좋은 개살구이 그게. 안에 뿌리가 있어야지. 응? 뿌리를 튼튼하지 않고 밖에 나와가지고 뭐 MOU 체결하고 뭐 해가 외국에 뉴욕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사인 주고 보기에는 번들을 하죠. 근데 이것이 외국과의 조약 이런 거 사고 팔고 네. 파기하면 금방 무너져요. 빚 좋은 개살구라고. 김건희 여사도 이거 알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오늘 뭐 방송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지금 뭐 80분 다 채웠습니다. 예. 이게 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네. 두 번째 수요일 날. 두 번째 수요일 날 나오시는 걸로 약속하고 예. 좀 더 참 오늘 늦게 들어오셨습니다만 방송이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오늘 아주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예. 고생 많으셨고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그리고 오후 3시 55분에는 우리 대구의 오영국 대표 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